자, 오늘 시장 속에서 주목받은 뉴스 뼛속까지 파헤치는 시간입니다. 뉴스 정보 히든 10%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자동차 관련주들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하락 소식에 대표적인 수출 업종인 자동차 관련주가 타격을 입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30일 종가 기준 현대차는 전날보다 2.39% 하락한 22만 4,500원을 기록했습니다. 기아차도 1.01% 떨어진 58,80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현대모비스와 현대위아, 현대로템은 1% 이상 떨어졌고 현대글로비스만 어제와 같은 제자리에서 마감됐습니다. 달러 원 환율이 5년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자동차주, 힘차게 질주할 날을 기대합니다. IT 업체들을 중심으로 스마트폰, 스마트카 관련 기술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자동차가 직접 교류할 수 있는 기술까지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보이게 될 스마트카는 음성인식을 통해 간단하게 주요 기능을 조작하거나 정보를 체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은 스마트폰 음성인식 기술인 시리를 차량용 운영체제에 접목했습니다. 구글은 스마트카 분야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무인주행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노키아도 스마트카 사업으로 재기를 노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스마트카는 운전자의 건강을 체크하는 수준까지 발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동차의 신기술, 그 끝은 어딜까요? 대우건설이 보유하고 있는 CJ 대한통운 주식 1,400억 원 어치가 매각에 들어갔습니다.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대우건설이 지난 2008년 CJ 대한통운 지분 10.34%를 갖게 된 이래 6년 만에 보유 지분을 모두 정리하게 됐는데요. 매각 작업을 마무리하면 대우건설은 최대 1,400억 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대우건설은 지난 2011년부터 비핵심 자산을 정리해오고 있는데 이번 CJ 대한통운 지분 매각도 그 일환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의 재무, 이제 좀 안정될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오늘 뉴스 속에서 우리 고수들의 아주 과감하고 꼼꼼한 토크를 벌일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뉴스 정보 히든 10% 시동 거는 스마트카, 자동차 업종의 새바람. 자, IT 업계에서는 연일 새로운 물결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에 이어서 어제 얘기했죠. 스마트홈. 그리고 스마트카까지 정말 상상의 현실로 이루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침 또 부산에서는 모터쇼가 열리고 있죠. 오늘 그래서 스마트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이 2017년 상용화를 앞두고 무인 자동차를 선보였고요. 또 퀄컴도 무인 자동차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무인 자동차가 결국 이 스마트카의 정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시장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먼저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먼저 스마트폰에서 경쟁을 하던 업체들, 오늘 퀄컴 같은 경우에도 퀄컴이 CDMA 그 코드 특허 갖고 있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퀄컴도 오늘 나섰고, 애플은 iOS 인더카 이걸로 밀어붙이고 있고, 구글은 올해 CES 가전박람회 올 초에 있었죠. 거기서 스마트카 쪽으로 드라이브 상당히 많이 걸었고, 삼성은 인텔하고 손잡았어요. 그래서 갖고 있는 게 타이젠입니다. 지금 스마트폰 쪽에서 한 가닥씩 한다는 친구들은 다 스마트카 쪽으로 진출을 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상당 부분 영향력이 있는 인물들이고, 상당 부분 또 기술력들 이런 것들을 축적해 놓은 쪽이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 분위기 보면 이렇더라고요. 스마트폰은 앞으로 별 볼 일 없을 것 같아. 근데 스마트카는 정말 볼 게 많을 것 같아.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관련주들은 한 템포 지나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기대감은 상당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스마트카 얘기가 나왔는데 그림을 준비해 오신 분 있으신가요? 스마트카가 어떤 모양이 그림 될까? 제가 하나 가져온 거 있네요. 제가 가져온 게 있네요. 이거 소개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한번 볼까요? 결국은 스마트카가 네.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사고가 나면은요, 사람 과실이 89%래요. 차 때문에 사고 나지 않고 네. 사람 때문에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자료 한번 볼까요? 스마트카가 추구하는 거는 지능형 충돌 예방입니다. 최근에 선전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 사명 얘기해도 되나? 외제차 B 브랜드. 네. 최근에 나오는 거 보면은 갑자기 애가 공 또르르 굴러가니까 나와서 이거 잡으러 오다가 차가 갑자기 딱 쓰는 거 보여주죠. 긴급 제동 시스템 앞에 물체가 나왔을 때 차를 제어해 주는 거. 그리고 차간거리 유지 시스템. 크루즈 컨트롤 쓰게 되면은 앞차와의 거리를 계산해 가지고 그 이상 근데 가까이 시스템이 있는 차끼리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시스템이 있는 차끼리. 앞에 사물이 있으면은 거리를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차선 유지 지원, 그리고 차선 이탈 경고. 요즘에도 차선 바꾸려 그러는데 뒤차 경고 있으면은 깜빡이 백미러에서 들어오면서 경고해 주고. 네. 이런 것들이거든요. 다 왜 그럴까요?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고가 안전을 줄이기 위해서. 위해서. 네. 안전성이 있다라는 거죠. 다음 한번 보게 되면은 기본 컨셉은 이겁니다. 주행 환경을 외부에서 일단 인식을 하려 그러면 카메라로 뭘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초음파로 뭐 전파를 쏜다든지, 뭐 이런 레이더를 쏜다든지, 이런 식으로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차가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앞차와의 거리가 얼마고 옆에서 오는 차가 있고 없고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해서 운전자한테 경보를 해주고 차량을 제어해 주는 거. 이게 스마트카의 가장 큰 줄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안정성을 강화하고 뭐 편의성 강화하고 새끼를 이제 조금씩 쳐 나가는 거죠. 근데 벌써 상당 부분은 나온 것들이 많아요. 네. 우리 예전에 자동차 키 꽂아가지고 돌려서 시동 걸었잖아요. 지금은 스마트 키 가방에만 들고 있으면은 하루 종일 가방에서 안 꺼내도 되잖아요. 문 열 때도 가까이 가면은 차가 백미러 펴주고 네. 문 열어주고 네. 나갈 때는 손잡이 잡아주면 문 잠기고 이런 기능이 앞유리에 있기 뭐 때문에. 지도도 뜨더라고요. 네. 예, 그렇죠. 헤드업 네. 디스플레이도 있었죠. 많이 비싸죠. 그거는. 그래서 상당 부분 우리한테 와 있고 앞으로 더 올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 기대감이 있다. 와 있는 부분이 충분하기 때문에 뭐 실체 없는 테마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스마트카 시장이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네. 나 안에 너 있다. 이미 상당 부분은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는 기술도 예전에 그 H사의 뭐 얘기해도 되지 않나요? 그랜저 네, 크루저에서 얘기하셔도 돼요. 네. 그렇죠? 크루저 시원하게 기능도 다 얘기하세요. 네. 있었고 그다음에 그 예전에 현대모비스 몇 년 전에 이제 광고를 생각해 보면 뒤에 차가 오면은 뭐 삑삑삑 소리 나는 그런 부분도 이미 다 나와 있는 부분인데 요거에 더 나아가서 요번에 모터쇼에서 도요타에서 또 스마트한 부분이 또 나왔더라고요. 어떤 그 부분인가요? 부분 제가 화면을 네. 좀 준비를 해봤는데 토요타 부분에서는 이제 물론 이제 그 부분이 완전히 상용화가 아니라 보통 이제 자동차를 내면은 상용화하는 차하고 컨셉차를 보통 내는데 토요타에서 내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핸드폰으로 이걸 눌러가지고 네. 자동차 차의 색깔을 바꿀 수가 있는 그리고 우리가 보통은 이제 지금 차 키를 가지고 다가서면은 키홀더 부분인가요? 그쪽에 이제 불이 켜지잖아요. 네. 근데 그 차는 네, 지금 나왔죠? 네. 자기 주인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폰으로 저렇게 색깔을 누르면 차 색깔이 저렇게 변해요. 아, 차 정말요? 색깔, 네. 차 색깔이 저렇게 변하고 주인이 근처에 다가가게 되면은 그 주인을 인식을 해서 인사를 합니다. 차가. 굿모닝이라든지 뭐 오늘 어떠냐 뭐 이런 네. 그런 인사도 하게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아까 얘기했는 부분에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간다면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간다면 단순히 차선 이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벗어나서 차가 사고가 나면 바로 신고가 가는 거죠. 도난이 돼도 바로 신고가 가고 네. 차가 전복이 되면 바로 119로 뭐 가는 그러한 부분이 아마 많이 이제 탑재가 될 건데 대부분은 안전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장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이 상용화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자료를 보니까 지금 우리 이제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공기압 같은 경우가 갑자기 안 좋아지거나 그러면 사고가 날 수 네. 있잖아요. 날씨에도 영향 많이 받고요. 네. 그 부분을 이제 TMPS라고 하는 기술이 있다는데 그 EU 국가들이 오는 11월 1일부터 시작해서 법제화를 합니다. 이 기능을 무조건 차에는 장착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네. 뭐 그런 부분이라든지 우리 어린이 통학 차량에는 무조건 후방 카메라를 달아야 된다라든지 그렇죠. 네. 하는 부분에 법제화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스마트카 시장은 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정 부분 벌써 우리 아까 장 팀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정 부분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부분도 네. 있고 법적으로 이 부분을 계속해서 조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네. 생각합니다. 내 안에 스마트카가 있다.
저 이 안에 있습니다. 네. 큰 차가 예, 들어있어요. 담아서 왔습니다. 예. 네. 이미 뭐 제품으로는 지금 현대차는 이제 블루링크가 있고요. 그러니까 네. 그 기아차는 우보가 있지만 화면 잠깐 보여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블루링크 시스템과 이제 우보 시스템이 두 가지로 돼 있는데요. 맨 왼쪽에 있는 게 블루링크고 이제 가운데 있는 것과 이 끝에 있는 게 우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인포테인먼트라고 합니다. 인포메이션과 이제 그 엔터테인먼트의 결합인가요? 네. 그래서 이게 그 인포테인먼트라고 하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이 현대차 블루링크 말고 지금 이미 상용화가 돼 있는 영상을 한번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또 예, 준비되나요? 하만 아마 네. 그 오디오 쪽에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하만이라는 브랜드를 아실 텐데요. 이번에 2014 세스에서 나왔던 하만에 대한 영상 한번 준비가 됐나요? 제가 한번 유튜브로 한번 그 말씀을 네네. 드렸는데요. 하만에 대한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하만 영상은 아니고 이 영상은 뭐냐면은 그 미동전자통신에서 그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지금 보행자 인식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다른 센서가 필요 없이요. 블랙박스로 보행자 인식을 하고 졸음운전 방지를 하고 차선 이탈 경고를 해주는 블랙박스가 미동전자통신에서 출시된 네. 그런 화면인데 그만큼 지금 보면은 보행자 인식에 대한 인식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만 영상은 좀 준비가 안 됐다라고 하시는데 하만 같은 경우는 이 영상은 잠시 꺼주시고요. 하만 같은 경우 이미 저 시스템 자체도 이미 그 지금 보게 되면은 우리가 스마트카라고 할 수 있는 영상이 이미 지금 다른 센서도 필요 없이 블랙박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기술에 지금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르렀다라는 것을 또 얘기해 주는 것이겠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미 하만 같은 경우는 이미 준비를 하고 있고 BMW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지금 보면 차를 꽂게 되면은 내 스마트폰을 꽂고 그 다음에 차량에서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화면 온도라든가 차선 이탈이라든가 졸음 방지라든가 보행자 인식이라든가 보행자 인식에 따라서 가짜 사운드를 전기차 같은 경우는 네. 가짜 사운드를 내준다라든가 이런 것까지 모두 지금 이미 상용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가격의 단가에 대한 싸움이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지금 스마트폰 업계도 지금 보게 되면은 스마트카 업계도 스마트폰처럼 갈라졌습니다. 아이폰 계열과 구글 계열로 이미 갈라져서 벌써 퍼먹고 싸우고 있는데 현대차는 구글 쪽에 줄을 섰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주는 오르락 내리락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걸 반대로 반증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스마트카 시대가 오면 자동차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이 관심을 받게 될까요? 사실은 네. 이게 가장 궁금하시겠죠. 그쵸, 네. 그래서 뭐 사라고 이거잖아요. 네. 제가 사진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네. 결국은 출발은 아까 전에 우리 이성훈 대표님 보여주신 화면처럼 결국은 우리가 뭘 통해서 보는 거예요? 카메라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렌즈를 통해서 밖의 환경을 인식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에 자동으로 주차하는 네. 화면도 나왔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좌측, 오른쪽, 왼쪽, 뒤, 앞 이렇게 네. 일단 4개 필요해요. 센서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사람의 눈의 역할을 그럼요. 하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화면 한번 보시면은 출발은 차량용 카메라 숫자가 증가하는 겁니다. 예, 저기서 보시는 것처럼 일단 좌우 그리고 앞뒤 여기 달리죠.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네. 블랙박스용으로도 의무화하게 되면은 또 들어가게 될 거고 앞에도 거리 맞춰주는 센서 쏘는데 또 있어야 될 거고 최소한 계산해도 한 4-5개 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우리 차 보면은 후방 카메라는 상당히 많이들 쓰고 있어요. 근데 좀 좋은 차들은 전방 카메라까지 달려있는 차들이 있긴 있습니다. 지금도. 네. 비싼 차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2개 있네? 이 정도인데 앞으로 스마트카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카메라 숫자가 일단 틀려질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차량용 카메라 시장이 다음 페이지 도표 한번 보시면은 급성장이죠. 저 막대기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국가별로 다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EU도 그렇고 저기 미국도 있을 거고 전체적으로 어때요? 막대기가 골고루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급성장할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그 시장에서 찾아보겠죠. 차량용 카메라 관련주. 그러면은 2개 나올 겁니다. 세코닉스가 처음에 나올 거예요. 세코닉스가 차량용 카메라 렌즈 쪽에서는 거의 국내 과점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관심이 좀 있을 거고 최근에 말이 많았죠. 이게 핸드셋 쪽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업체가 아니고 물론 포커스는 핸드셋인데 차량용 비중도 꽤 된다. 다른 그 카메라 모듈 업체들하고는 약간 틀리다. 그 얘기가 있으면서 곧잘 버텼는데 나중에 많이 부러졌죠. 그리고 또 하나 MC넥스 차량용 카메라 모듈 국내 1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갈 텐데 좀 조심해야 될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게 카메라 렌즈를 만드는 회사가 이 차량용 렌즈를 못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는 보시되 저 회사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너무 그쪽으로 쏠려 있는 거는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카메라 쪽에 관심 많이 갑니다. 네. 저는 물론 이제 가장 언급되는 게 세코닉스하고 이런 쪽 카메라 모듈 만드는 쪽인데 어제도 이제 LG그룹 쪽 계속 강조시켜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LG그룹 쪽에서 오늘 물론 조정은 좀 나왔습니다만은 LG그룹 쪽 중에 LG 이노텍 차량용 모터와 차량용 카메라를 지금 집중적으로 그 전장 사업부로 넘겨서 지금 육성을 하고 있는데 이 LG 이노텍의 역할을 앞으로 좀 잘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특히 LG 이노텍이 근데 전환사채 있지 않나요? 물론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많으니까. 이 LG그룹이 중요한 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이번 2024 서세스의 구본무 회장이 LG그룹 사장 계열사들을 전부 데려가서 이 자동차 쪽 부스를 다 방문을 했습니다. 그만큼 자동차 쪽에 대한 강력한 그 부품 쪽에 대한 쪽을 육성하겠다라는 의지를 좀 드러냈다라고 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LG노텍은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모터부터 시작을 해서 카메라,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자료화면 한번 잠깐 보여주실까요? 테슬라에 대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테슬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이 저렇게 센터페시아에 엄청나게 큰 디스플레이가 들어갑니다. 역시 LED 디스플레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지금 보게 되면은 LG전자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쪽이니까 그리고 또 지금 LG가 차량 경량화와 관련돼서 LG화학과 LG하우시스가 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부품 쪽 시장에서 전기차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그 스마트카 쪽에서 LG그룹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좀 늘어난다라는 측면에서 LG그룹이 단순하게 모듈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전장 부품을 다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LG노텍에 대한 역할 특히 좀 잘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LG노텍이 이전에 이제 LED 관련해서 설비 투자를 할 때 전환사채하고 나왔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제가 총 합쳐서 한 460만 주 정도 지금 되는 걸로 지금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전환가액이 8만 원대에 있는 게 지금 8만 원대에 있는 게 130만 주인가? 네네. 그리고 15만 원대가 한 300만. 이 뒤집혔는지 지금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LG노텍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그 부분도 반드시 전자공시 시스템을 확인을 좀 하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제 화면을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저는 그냥 뚱쳤습니다. 그림이라도 좀 준비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대충 이제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 관련된 종목으로는 저만 미워하는 것 같습니다. 대충이라고요? 자료가. 저 깜짝 놀랐습니다. 자료로 준비를. 참. 겸손하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찾아보니까 이제 현대모비스, 만도, LG노텍, LG전자, 동부하이텍도 들어가더라고요. 차량용 전방 센서를 개발을 해서 지금 프로모션 중이다. 그런 얘기 있고요. 코스닥도 MDS테크, 인포뱅크 이렇게 쭉 있던데, 아까 얘기를 했던 것 중에서 EU 국가들이 11월 1일부터 이제 신차의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 다시 말해서 TPMS 부착을 의무화한다. 이 부분 할 수가 있는 게 이제 현대모비스하고 만도입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일단 그쪽으로도 좀 관심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역시 세코닉스 부분은 같이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지금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업체에 관련해가지고 지금 MDS테크가 전체 매출의 한 30% 정도가 지금 그쪽으로 지금 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인포뱅크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에서는 스마트폰 매출이 좀 낮지만 지금 현대차, 블루링크하고 기아차의 유보 솔루션을 지금 공급을 하고 있다니까 그런 부분까지 같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스마트카 관련 기업까지 조금 짚어봤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그 G3를 받으신 분이 G3를 샀어요. 사신 분이 딱 쓰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거 사용해 보니까 똑같더라. 갤럭시 S 그5 쓰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더라라는 얘기를 갑자기 하셨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 보게 되면은 아까 그 스마트카도 줄 세우기가 벌써 시작이 됐다라는 얘기를 드렸죠. 근데 애플이 지금 아이폰과 계기판 통합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브랜드를 보게 되면은 벤츠, BMW, 혼다가 이제 그 브랜드의 아이폰과 이제 계기판 통합 작업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구글 같은 경우는 BMW, 지금 BMW가 아니고 아우디, GM 그리고 현대차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즉 이제는 예전과는 달리 그 스마트카를 타게 되면 상당히 비슷한 시스템을 가져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라는 얘기겠고요. 또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구글과 애플이 나서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지금 인베디드 시스템 업체에 대해서 많이 주목을 하거든요. 근데 이 인베디드 시스템 업체들은 사실상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두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정부가 이번에도 뻘짓하는 건가요? 정부가 미는 거잖아요. 이게 네네. 소프트웨어가 네. 정부가 이제 그 우리나라도 좀 밀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코스닥 일부 기업들하고 비상장 기업들 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제가 생각을 해도 따라가기엔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네, 또 뻘짓하는 건가? 뻘쩍한다라기보다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삼성이 타이젠 아까 그 장 팀장님께서 타이젠 OS 말씀해 네. 주셨는데 타이젠 OS를 돈이 돼서 가져가는 건 아니거든요. 전략적인 차원에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에서 하는 것도 뭐 기존에 있던 그 전략적인 차원에서의 선택 뭐 이렇게 좀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인베디드 소프트웨어가 꼭 차량용으로 보면은 뻘짓하네요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거기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인베디드 소프트웨어가 이제 별도의 운영체제 갖지 않고 기계에 내장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쓸 데가 그거밖에 없겠어요. 뭐 다른 부분도 쪽, 굉장히 그렇죠. 많이 있을 테니까.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코멘트를 하나 안 하고 지나간 게 있는 것 같은데 유비벨록스가 사실 작년 매출 800억 중에서 자동차 향 매출이 30억인가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이 안 되거든요. 근데 현대차가 이 유비벨럭스 지분을 5.56% 들고 있습니다. 왜 들고 있을까요? 나중에 써먹을 때가 있다고 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잊고 지나갈 수 있는 거. 이게 차량이 스마트해졌다. 정말 스마트카다. 뭐 우리가 지금 본 기능들 다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 차는 내연기관이 있을까요? 안 그러면 전기차일까요? 전기차가 훨씬 더 다가오는 속도가 빠를 겁니다. 그래서 이 전기차 그냥 굴러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 부분 기대감이 또 한번 올라올 수 있으니까 지금 그 테슬라가 얘기하는 기가팩토리는 파나소닉 쪽으로 아예 판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성 SDI가 이제 더 이상 테슬라를 쳐다볼 수 없는 단계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실망하면 안 되죠. 테슬라보다 더 큰 친구들이 나온다라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 부분 선별 작업을 빨리빨리 움직여야 될 겁니다. 스마트카가 다가오는 속도만큼 전기차 속도는 더 빠르게 다가올 테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마트카 시장이 커지기 위해서는 또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합니다. 찾아보니까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약자로 ADAS라고 하는데요. 잠시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ADAS는 카메라나 센서를 통해서 주행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제공하고요. 또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자동차를 제어하는 것, 그러니까 운전자의 주행을 도와주는 스마트카 솔루션입니다. 자, ADAS 시장이 2020년에는 4배 이상 성장할 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6년 후죠. 이와 관련해서 봐야 될 뭐 중요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ADAS는 아까 그 방금 보여드렸던 그 화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미동전자 통신 그게 이제 그 ADAS 시스템인데요. ADAS요, 네. 근데 이게 보게 되면은 그 미동전자 통신 제품의 그 영상인데 보게 되면 블랙박스에서 안에서 다 처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행자 인식이라든가 그다음에 차선 이탈에 대한 경고라든가 운전자에 대한 졸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차선 거리까지 그러니까 차간 거리가 급격하게 좁혀졌을 때 다른 센서 없이도 이 블랙박스 하나로 다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상당히 뭐 가격은 좀 고가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그 워낙 초보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할수록 이제 계속해서 이 운전자가 인식은 하고 있지만 차량이 미리 대처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런 블랙박스라든가 이런 ADAS 기능이 장착된 그런 이제 제품들이 속속들이 좀 나오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미동에 대해서는 현대차에서 또 이제 납품을 받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관련된 그 제품이라든 것은 속속들이 나올 거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신기한데. 네. 그러면 만약에 저 블랙박스에서 사람을 인식하고 나면은 네네. 자동차 제어가 되는 건가요? 그것까지는 아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점점점 나온다는 건데 그 ADAS에서 인식하게 되면 뭐 스마트폰에서도 알려준다라든가 지금 그 다음 제품은 뭐 스마트폰과 연결되는 제품이 나온다라든가 이런 순서들이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저번에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제어라든지 우리 이제 구글이 이 얘기가 나오게 된 게 이제 구글이 무선 그 무인 자동차 부분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법적으로 그 저번에 얘기를 듣기로는 대부분의 이제 큰 그 자동차 회사들은
무인 자동차 기술이 거의 다 완성이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단지 이제 법적인 문제가 남아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무인으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누가 물어줘야 될 것이냐. 사람이 운전을 하면 사람한테. 그것도 문제겠네요. 그렇죠. 사람이 네. 운전하면 사람이 잘못한 거니까 아니면 보험 적용을 뭐 사람한테 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인데 저건 구글카입니다. 됐다 귀엽게 나왔는데요. 자, 어쨌든 그런 법적인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스마트 홈이라든지 여러 스마트 관련된 부분보다 자동차 시장은 한 번씩 핫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꼼체크할 때 여러분들도 저희도 이제 최대한 꼼꼼히 이렇게 체크를 해드리는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오늘 방송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 잘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는 좀 나이가 먹으니까 스마트카 살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스마트카 기능이 있으면 꺼버렸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스마트카를 선택해야 되지 위험하지 않을까. 않을까 이런 생각도 네,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저게 완전 상용화가 2050년 정도라니까. 아이고. 네, 노인이 될 것 그때면 같습니다. 딱이겠네요. 보험료를 네. 얘기하시니까 생각이 운전하기 나는데 힘드실 때. 사실은 이 블랙박스를 달면 보험료가 감면이 되거든요. 근데 과연 이 스마트카는 보험료가 감면이 될지 아니면 할증이 될지 지금 들어보니까 헷갈립니다. 네, 앞으로 뭐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뭐 수혜주 관련해서 많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패널분들이 생각하는 이게 가장 수혜주다. 근데 탑에 있다면 현실성 있게 하나씩 얘기해 주실까요? 아, 쉽지 않은데. 그쵸. 정말 쉽지 않거든요. 전 제일 끝에 하랍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네, 전 그냥 하나씩만. 네. 전기차 쪽의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보고 뭐 이제 중국에서 차량용 2차 전지 생산한다라고 하니까 삼성그룹의 기대감도 있고 전 SDI 쪽으로 가겠습니다. SDI요? 네, 전기차 쪽이 더 먼저 올 테니까. 네. 저는 좀 전기차보다는 스마트가 먼저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미 스마트는 장착된 쪽이 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다른 센서가 이제 가장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 센서 중에서도 가장 이제 보편화되어 있는 카메라 쪽에서도 역시 LG 이노텍 가장 큰 기업의 역할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LG 이노텍을 탑픽으로 뽑고 싶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이제 대기업들은 방향성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방향성을 정하기 시작하면 이제 달려가는 속도도 굉장히 무섭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전에 삼성이 이제 반도체 정하고 그런 식으로 달린 것처럼 이번에 LG는 제가 느낄 때는 자동차로 일단은 닥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LG 이노텍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은 LG 그룹 전체적으로 좀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앞으로 어떤 스마트한 세상이 펼쳐질지 아주 기대감이 가득 차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꼼책 뉴스 정보 히든 10% 여기까지 하겠습니다.